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주입니다. 이 자본시장의 파수꾼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회계법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회계법인입니다. 그만큼 또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회계법인이기도 하고요. 바로 신한회계법인의 최종만 대표이사와 함께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또 저를 도와서 또 우리 송현주 기자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현재 현황들은 어떤지 리포트를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국내 회계법인 시장을 독식해온 빅4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견 중소형 회계법인이 증가하면서 대형사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7년 기준 4대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1조 4,998억 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습니다. 회계법인 4곳이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 회계법인의 시장 비중은 지난 2013년 54.8%에서 2016년 50.4%, 2017년 50.3%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한 18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4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이상 되죠. 엄청 큰 규모고 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쌓고 작은 중소 중견 법인으로 이제 가요. 그럼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파트너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파트너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도 신경 쓰고 이러저러 하다 보면 진로를 좀 바꾸게 되죠. 이처럼 4대 회계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것은 중견 중소형 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상장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중견 중소형 회계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중견이나 이런 법인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또 규모도 커지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공인회계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합병, 분할합병 이런 부분이 이제 물꼬가 좀 트였어요. 합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회계사들의 이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견법인들도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오늘 2020년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간 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경제TV 송현주입니다. 자, 앞서 봤듯이 지금 이제 회계법인의 시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준견 회계법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재편되고 있다 이런 모양새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80년도 외관법 제정된 이후에 이번 그 회계개혁 제도가 우리 역사상 최대 변혁입니다. 근본적인 우리 업계 구조에 변화가 오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중견 중소 이제 이 회계 법인들의 역할이 이제 갈수록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역할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담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시는지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 회계업계가 대기업 위주의 어떤 선도자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고 또 우리 업계를 개선해 나갔다면 앞으로 법 개정되면서 국내 로컬 회계법인들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로컬 회계법인들이 품질을 강화시키고 또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좀 대형화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로컬의 대형화, 그를 대형화를 통해서 어떤 감사 품질을 제고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회계법인들의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신한회계법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1970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튼 정말 오래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이 명망 있는 회계법인인데요. 거기에 또 우리 대표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전체적인 걸 아우러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네. 우리 회계법인들이 좀 잘하고 있는 점과 좀 잘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금 회계사의 부회장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우리 회계업계가 잘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그동안 우리 아시아 국가 내지는 한국의 제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내지는 그 회계 제도가 어떤 그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하는 국고입법이라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순식간에 1980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희 회계법인이 70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80년도 국보위에서 외관법을 제정하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 강제적인 제도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죠. 내가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받다 보니까 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회계 시스템이 내지는 외부 감사 시스템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회계법인들 내지는 회계사들의 역할이 그만큼 여태까지 사회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는데요. 네.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불가피하게 내지는 불가피하게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형 사고들이 터져서 우리 회계업계가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 회계제도 내지는 정부의 감독제도의 특징이 모든 그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다 일일이 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그 징후가 있으면 다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공표를 해요. 근데 외국하고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아주 대형 사건, 앨런이나 대형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그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적어도 100건 내지 200건 정도의 감사 보고서를 문제가 자기들이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다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우리 경제신문에서도 많이 다루셨을 거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회계사들의 어떤 감사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모든 사항들이 다 공표가 되니까. 그런 부작용이 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회계법인들 내지는 회계사들이 자유롭지 못하죠.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최근에 보면 아까 우리 잠깐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대형 회계 뭐라 해야 될까? 분식회계? 아니면은 뭐 회계를 잘못해서 생기는 그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고위 분식회계 사태 이전에도 IMF 외환위기 직후에 대우 사태를 시작으로 SK글로벌,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모두 대형 회계법인과 연결됐었습니다. 즉 회계법인의 핵심 가치인 회계 투명성이 바로 회계업계의 대형 빅4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국내 회계 투명성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과 바로 대형 회계법인의 오랜 동거가 꼽힙니다. 이처럼 대형 회계법인사들의 쏠림 현상도 심각해 보이지만 중소형사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송현주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님, 그러니까 그 기업과 이제 그 회계법인,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묶여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좀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요번에 2017년 12월에 개정된 외관법이 우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우리나라의 제도, 새로운 법을 도입하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개정외관법에 의하면 상장회사나 대형 기업들은 6년을 자기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고 네. 그 후에는 3년 동안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해서 유착관계,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사태의 추이를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정착이 될 거냐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께서 외관법 얘기를 하셨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인 신외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 회계감사는 변화의 전기를 맞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신외관법이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을 뜻하는데요. 기업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 탓에 회계 투명성은 뒷전에 밀리기 일쑤였는데 신외관법 이라는 시행을 통해서 감사 부분의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로써 올해 초에 이루어지는 회계 감사도 예년보다 한층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업체에서 이렇게 뭐 영업하는 데 입장에서는 뭐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정부가 또 지정해주는 어떤 그런 공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긍정적 요소도 보이고요. 어떠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땐 이 신외관법은 불가피한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어떤 그 공급자를 분리시켜 버린 거죠. 정부에서 감사인을 지정함으로써 그 수요자의 기업의 어떤 편의를 제거했다는 면에서 보면 어떻게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가 도입되게 됐냐?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심지어는 투명성이요? 예.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하게 IMD라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라는 기구에서 매년 회계 투명성을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중에 조사 대상이 63개국입니다. 어떤 때 63개국일 때도 있고 64개국일 때도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가 63번째나 64번째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는 일반인들이 그 어떤 회계 투명성 설문조사를 응하는 분들이 일반 우리 기업체 재무 담당이든지 기업과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답변이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아무리 자유시장 체제로 선임제도, 종전의 제도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감사 대상 기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회계법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 내에 누가 더 일을 많이 할 거냐의 문제. 종전의 방법에 의하면 영업 능력이 좋은 회계법인 내지는 사회적인 인식이 좋은 회계법인이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회계법인은 작게 할 수밖에 없던 시스템에서 지금은 정부에서 그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경쟁을 제한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논리로 해서 이제 그 개정 신외관법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피고 있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냐에 대한 반성이 좀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업계에서는 이것이 뭐 우리 업계를 위해서 잘 됐다 잘못됐다를 평가하기 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이 법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품질을 제고하고 우리 회계업계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이제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우리 송현주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과거에 대형 우리 대형 상장사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은 회계법인하고의 어떤 유착관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계법인이 눈치를 보는 거죠. 기업의 눈치를. 그러다 보니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야 이거는 좀 서로 간에 익스큐즈 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넘어가고 하다 보니 나중에 이게 불거져서 빵 하고 터지고 그죠?
그래서 뭐 살아남는 경우는 뭐 빅베스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남기도 하지만 온리원 하나의 큰 법인이 회계법인이 이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옆에서 견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좀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를 들어서 S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막 직원이 한 2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되는데 좀 이렇게 중견 회계법인 한 여러 군데가 같이 예를 들어서 그 조인을 하기 편하게 그렇지만 좀 같이 이렇게 해서 큰 상장사를 커버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쉽게 하면 장난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감사라는 거는 책임의 문제가 따릅니다. 네. 어떤 그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회계법인이 그 부장이 결과적으로 그 감사와 관련돼서 어떤 부실 감사라든지 분식 회계 문제가 생기면 그 회계법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공동으로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들은 법적인 책임 문제를 분할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떤 외관상으로라도 하나를 대형화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로. 네, 대형화시켜서 법적 주체가 명확해야지 보고서를 낼 수 있고 그 우리나라 현행 법상에서는 그런 적이 오기 때문에 어떤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연합 형태로 가는 것들은 지금 현행 법상에서 인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번 법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 중소형 회계법인들 내지는 중견 회계법인들까지도 대형화를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물밑에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시행 규정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법안이 지금 최종 확정이 안 돼서 마무리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굉장히 그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질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좀 우매한 질문이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잘 이렇게 걸러내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건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감리사가 또 있잖아요. 또 그럼 여기 한 걸 또 체킹하고 또 체킹하고 이렇게 하는 이중 삼중의 그런 제도가 좀 있다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사회자분께서 감리 제도를 그 건설업 예를 드셨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모든 회계법이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융감독원에 인원이 회계사가 금융감독원에만 회계사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순위로 보면 금융감독원이 저희가 뭐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5대 회계법인입니다. 5번째가 회계사 수로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주로 회계법인들이 생성한 감사 보고서 내지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건설업의 감리 역할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하여튼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중소형 이 회계법인들이 이제 좀 힘을 합쳐서 이제 요즘 이제 어떤 걸 대항할 수 있는 아니면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형 법인들이 이제 그 합병을 통해서 그 대형화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감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볼륨이 커져야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저희들 전문 용어로 품질 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회계법인 내에서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실무자들이 한 그 내용을 회계법인 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회계사들이 또 그분들이 한 절차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전문 용어로 품질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품질 관리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현업에서 하는 일선에서 하는 것들을 다시 이분들이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수입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조직이 커져서 투자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 한국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대형 회계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위해서 개별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연구 개발이든 이런 것들 한국공인회계사에서 해서 그런 데들을 우리 회원사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신한 회계법인 회계사 수도 한 400여 명 가까이 되죠? 현재? 직원까지 해서 400명 가까이 되고요. 예. 회계사 수는 210명 정도 됩니다. 대표께서도 M&A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언스를 좀 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게 융합하다 보면 굉장히 조직 문화가 일치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 회계법인도 M&A를 추진하지만 대규모 M&A보다는 저희 법인의 어떤 정책이나 문화에 순응하고 맞는 그런 회계사분들을 조그만 소규모 단위로 영입해서 하고 그렇게 영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계법인이 갖추지 못한 서비스 라인, 다양하게 우리 회계 업무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 감사, 세무, 컨설팅, M&A 그렇죠. 뭐 이런 다양한 분야, 금융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라인을 갖추는 그런 수준에서 확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회계법인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회계감사 업무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세무 업무도 있을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영 자문, 경영 컨설팅 업무 있을 거고, 이제 또 외국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국제 뭐 투자 자문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인큐베이팅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갈게요. 우리 그러니까 신한회계법인의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같은 얘기니까요. 회계감사는 우리 경제방송이잖아요. 증권시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의견 거절 나오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렇죠? 근데 요것도 요즘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뭐 경남지역 얘기도 이제 다 좀 이제 좀 이렇게 유의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잣대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점에서 보면 저희들 그 회계 법인 내지는 감사인들 입장에서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상장하고 폐지되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상장 기업의 경우라면 KRX에서 감사 의견이 공인회계사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든지 의견 거절이면 그걸 자동으로 연계시켜서 폐지를 시킨다. 상장을 폐지시킨다는 건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계법인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회계법인이 이슈하는 감사 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고 뭐 경남제약 말씀을 하셨지만 그 상장 폐지 여부는 재무제표의 건전성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나 아주 뭐 쉽게 예를 든다면 경영자의 부도덕한 행위들.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 그 경영자의 부도덕한 행위가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들 감사보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들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걸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다. 그런 것들이 그 감사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고 투자자들한테 정보가 제공됐는데 근데 결과 의견이 예를 들어서 뭐 그 거절이든지 부적정 의견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다.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한테 그 폐지 자체의 의사결정을 감사보고서에 맡기냐. 감사보고서의 의견은 참고 의견이고 최종적으로 좀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KRX에서 책임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왜 그 감사보고서의 의견을 자동으로 연결시켜서 자동 폐지 절차를 가는 건 옳지 않다. KRX에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경남제약 건이 뭐 유사한 건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기업을 존속시킬지 아닐지는 KRX에서 그 증권 거래소에서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그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회계법인 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예. 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문턱을 좀만 낮추면 이런 작은 기업들이나 특히 아까도 얘기했던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도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저도 뭐 30년 이상 우리 업계에서 일하면서 외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공인회계사들, 회계사들은 돈만 밝힌다. 뭐 이런 인식들이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님. 뭐 적어도 돈이 있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진다. 또 특히 뭐 이제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분들이 다 자금, 돈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상담을 받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공인회계사들이 회계 감사도 하지만 또 세무자문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특히 한국 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들이 어떤 그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저가로 어떤 감사나 우리가 의견을 확인을 해줌으로써 재능기부 차원이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어떤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안심하고 자기들 그 기부를 하시거나 돈을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제 법안부터 이제 그런 법안을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 대전제 조건은 비싸면 못 받죠. 그런데 이제 결국 또 완전히 무료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그 어떤 보고서에 이름이 들어간 회계법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거긴 또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비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재능 서비스 기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에서는 그냥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다른 법적인 측면 때문에 기본적인 수수료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하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부분에서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얘기한 동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돼가요. 벌써 이렇게 빠릅니다.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외관법 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회계 제도의 회계 업계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가져온 것이 2017년 11월 1일이죠. 1일 시행된 그 외관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법이 잘 정착돼서 우리 회계사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 회계사들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게 그런데 일조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거를 해주셨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의 최종만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현주 기자도 고생 많았어요. 예. 저는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좀 작은 기업들이나 뭘 새롭게 해보려는 이렇게 젊은 이제 기업가들한 옆에 회계법원이 든든한 어떤 이제 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이제 그런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